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국회 입법조사처가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검토 결과 최근 발표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고소나 고발이 없더라도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이 검찰 대응, 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또 명예훼손 대상에 정부 정책이나 정부 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맞지 않다는 게 바로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기준은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검사 출신인 인권 변호사죠. 김인수 변호사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김 변호사님도 혹시 메신저 이용하시는지요? 예. 어떤 거 이용하십니까? 저도 텔레그램으로 망명했습니다. 예, 망명하신 지는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이번 일로 그랬죠. 예. 검찰에 좀 몸 담으셨으니까 검찰 예. 내부 얘기도 좀 들으실 것 같은데 기사 예. 보면은 검사들도 많이 갈아탔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주변에서 혹시 예.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주위에서도 한두 사람 그런 이야기 들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검찰이 발표한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대응 방안, 직접 보셨으니까 보도 통해서 예. 김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튼 검찰은 스스로 모니터링 하겠다라고만 이야기했었죠. 예. 사실은 표현을 자기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모니터링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사이버 검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검열이 맞고요. 예. 사실은 국가 수사기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 헌법적 가치 질서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적 가치 질서를 어긴 사람들을 수사해서 처벌하는 기관들인 거고. 근데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끔찍한 생각도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예.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직후에 이제 검찰과 정부 관련 기관, 예. 게다가 이제 민간 업체 간부들까지 불러서 대책회의를 가졌단 말이죠. 예. 검찰의 이런 대응은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좀 이례적인 겁니까? 그런 일들은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에도요? 옛날에 독재 정권 시절에도 유관기관 회의한다라고 해서 수시로 불러드리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사이버 해서 수사팀 만든다고 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 사실 민간인들은 거기에 참석할 의무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힘없는 사람들이 와라 하면 안 갈 수도 없는 거죠. 법령의 근거도 없고요, 사실은. 그게 민간인들을 수사기관에 참석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사실 임의적인 내용이지, 그렇게 민간 회사 직원들을 만약에 강제로 참가시켰다면 그것부터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근거가 없는 거죠. 예. 예. 민간 업체에서는 안 갈 수도 있는데 눈치 봐서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이번에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만요. 예. 카카오톡 관계자께서. 예. 최근에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검찰이 발표한 지침들 분석을 하고 문제가 많다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든 게 피해자의 고소고발 없이도 검찰이 실시간 모니터링, 아까 사실상의 검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통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 이 문제인데요. 법률가로서 보시기에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명예훼손죄라든가 모욕죄라든가 그런 걸 지금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제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그걸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그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만이 처벌을 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만이 이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결국은 어떤 처벌의 권한을 국가가 먼저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한테 먼저 위임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법률적으로는 소송 조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 그렇게 국가가 아니라 개인 피해자한테 어떤 처벌 권한을 위임을 했는데 국가가 나서서 그걸 전면적으로 다 살펴보겠다. 이건 좀 그 입법 취지하고도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교과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수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 문제를 논해요. 그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친고죄 같은 것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처벌 가능성이 없거나 고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신원성시로 원칙에 수사권 행사가 맞아야 된다는 건데, 예. 그런 어떤 두 가지 다 필요성이나 상당성,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 원칙에 비추어 봐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국민 전체를 상대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예.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뭐 사실상 검찰이 화답을 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합니다. 예. 이 사이버상에서 뭐 설령 대통령이나 또는 국가기관을 비판하는 것 어떻습니까? 좀 엄격히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뭐 이거 표현의 자유를 아예 막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뭐 여당의 논리라든가 그 집권당의 어떤 또 청와대의 그런 논리들이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시장 논리지 않습니까? 예. 가장 좋아하는 그 시장 논리인데 왜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에서는 시장의 원리를 이렇게 도입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건 거꾸로 규제 일변도로 가려고 하거든요. 예. 자기들이 평상시 하는 자기들의 사상이나 철학보다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상의 자유시장론 같은 경우가 스스로 그 논쟁을 거치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해서 스스로 도태되고 없어질 거 없어지고 그렇게 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또 직접 나서서 자기 모독한다고 그런 말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품이 없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은 좀 의젓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밑에서 알아서 하면 몰라도 본인 입으로 나를 왜 못 오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우스꽝스럽고요. 이게 대한민국 품격하고도 관계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좀 우스꽝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이렇게 또 누가 고발하고 하면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뭐 고발한다면 조사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비판도 받을 수도 있고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예. 국가기관이라든가 국가의 고위공직자들은 그걸 각오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자유나 이런 것들은 더 폭넓게 허용이 돼야 돼요. 그거는 대법원 판례들 같은 경우도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들 보면 그런 판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앞선 질문을 드린 게 뭐냐면 최근의 상황을 보면요. 예. 어떤 이념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예.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뭐 보수단체라든가 보수단체를 표방하는 곳에서 즉각적인 고발을 하고 이 고발이 이루어지면 검찰이 좀 신속한 수사에 나는 경향이 좀 짙거든요. 예. 이 상황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아무튼 저는 정말로 그런 어떤 보수적인 단체들이 자발적 논리로 그러는 거 아닌지 아니면 다른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건 아닌 건지 사실은 뭐 그런 의문도 좀 들어가고요. 예. 어찌됐든 이렇게 사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막 고소고발을 남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저는 국가 어떤 공직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소고발 좋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자제돼야 되고 오히려 그걸 앞장서서 하니까 그런 어떤 시민단체들도 극단적인 행동들을 서슴찮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국산 메신저 이탈 흐름 뚜렷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 보도 보면 국가정보원이 간첩 혐의 받고 있는 피의자의 카카오톡도 사실상 감청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예.
뭐 검찰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만 국민들은 또 그 의심을 예. 거두지 않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좀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개선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해야죠.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우리가 기술적 수준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미국 FBI의 뭐 카니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몇백만 건의 메일도 동시에 검색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스노든이 그 폭로를 했지만 국토안보부 그 프리즘이라는 시스템으로 가면 전 세계에서 만약에 오사마 빈라덴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전화하고 있고 무슨 누가 썼는지 그 위치까지도 다 나오는 정도로 광범위한 그런 기술적 진보도 이루어지고 그거 사실상 전 세계를 감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사실 불법이긴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들여다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미 스노든이 공부한 것처럼 외국의 대통령, 정상, 뭐 수상 이런 사람들까지도 한 몇십 명을 사찰한 것이 들통이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어떤 기술적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고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뭐 이제 와서 뭐 그건 안 한다라고 말해도 또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입장,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대한변협 차원에서 세월호 진상조사 이 문제와 좀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엊그제 수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전반적으로 검찰이 굉장히 고생은 많이 했다라는 건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예.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몇 가지 점에서는 여전히 미흡하고요. 또 부족하고 의혹이 가졌던 어떤 몇 가지 쟁점들에서는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버렸다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목들일까요? 예, 가령 뭐 재난 컨트롤 타워에 관해서는 이런 반구 이야기도 없고요. 사실은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멍하니 바라다 보다가 꼭 피워보지도 못한 수많은 생명들이 물속으로 수장되는 걸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때 난립을 하고 예. 어떤 지구들이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유병헌에 대한 수사였죠. 거기에서 너무 결정적 실수들을 많이 했고요. 사실 유병헌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병폐에 관한 한 개인을 떠나서 그런 문제이기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걸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건 결국은 국가의 재산을 지키는 구상권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고 뭐 로비설 이런 것도 남아있고요. 예. 또 국정원 개입설 이런 것들도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고 그런 점들이 굉장히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여야가 합의한 그 특별법으로 이런 의혹들 규명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은 수사권이 있어도 어떤 수사기관 이게 정부기관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가령 옛날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했을 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도 대통령 경호실에서 거부하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있거든요. 관계기관은 승낙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권이 있어도 그 진실을 규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수사권도 없이 진실을 규명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불을 보듯이 훤히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는 참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예. 과연 진실 규명의 의지가 있다고 평가되지도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검사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